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방전기통신학원에서 전기기능사 실기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 자격증이 왜 필요로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능사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응시를 하시는데 응시료도 비싸진데 응시를 하는 이유는 그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많이 응시를 하겠죠. 우선 제일 큰 이유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서 보통 많이 취득을 하십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은 병역 특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많이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전기공사협회에서 초급 기술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초급 기술자를 가지고 조금씩 이제 경력을 쌓다가 나중에 이제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이것은 보통 산업기사 이상만 해당이 되는데 자격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특수한 경우에는 전기기능사를 가지고도 이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자면, 통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 용량 500kW 이하의 전기설비, 섬 또는 외딴 곳에 설치된 용량 1000kW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1000kW 이하의 발전설비, 군 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이럴 때는 저희가 전기기능사를 가지고도 전기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원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전기공사를 실질적으로 또 할 때, 전기공사는 크게 내선공사와 외선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선공사람은 제어판을 만들어서, 제어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작은 가정집 같은 경우는 두꺼비집, 그 플라스틱 함 안에 있는 거를 두꺼비집이라 하고, 아니면 이제 건물 같은 곳에 철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어판, 제어함, 분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어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어판을 통해서 전선이 밖으로 나가는데 전등이나 조명, 아니면 부저, 스피커, 아니면 방제 설비에 전기를 들여보내줘야 그것들이 정상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냥 선만 가면 안 되겠죠. 선만 가면은 이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게 선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외부의 타격을 물리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쥐가 갉아가지고 선이 까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피복이 노출이 되겠죠. 피복이 있는데 그 피복 안에 구리선이 노출이 되고, 구리선이 노출이 되면은 전기가 누전될 수도 있고, 침수 시에는 이렇게 두 개가 쇼트가 나서 전기 차단기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트는 합선이라는 말인데, 합선이 되면은 전기가 바로 툭 하고 떨어지는데, 다행히도 만약에 차단기가 잘 동작을 하면은 그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전기가 차단이 되는데, 운 나쁘게도 차단기가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뭐 화재 발생하고 뭐 전기 설비들 뭐 다 타고 막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차단기도 늘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전기 기능사를 많이 취득을 하십니다. 그럼 보시면 그 시퀀스, 그러니까 저희 그 내선공사 하는 안에 제어 회로들을 조립을 해서 기구함 보내는 것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전 전기기능사는 참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 방식과 이제 시험 시간과 시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시험 시간은 4시간에서 4시간 30분을 하게 돼요. 이 30분의 차이는 회로량의 차이인데, 회로량이 많나 적다는 뭐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것보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어판 만들고 배관 작업하고 그리고 기구함에 넣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하게 되면은 어차피 시험 시간은 굳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험 시간 상관없이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먼저 제어판 제작, 그리고 배관 작업, 그리고 기구함 작업 이렇게 했는데, 제어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아까 전에는 두꺼비집과 아니면 건물 안에 철제 박스 안에 내용물을 작업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전기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 해당 릴레이나 아니면 차단기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에 제어 회로를 설비를 해요. 그런 것을 이제 제어판 작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배관 작업은 저희가 4가지 정도의 배관을 사용합니다. P관, CD관, 케이블, 그리고 덕트,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기구함은 저희가 셀렉터 스위치나 램프, 아니면 푸시 버튼 스위치, 부저, 아니면은 플루트 스위치에 이제 급수라는 가정하에 밖에 단자함을 두고 저희가 선을 브릿지 혹은 이렇게 결선 외부적으로 감독관님이 하셔서 그거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단자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외관 작업을 기구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기능사 실기를 하는데 방금 주어진 동작 조건을 전부 만족, 완성도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무슨 뜻이냐면, 완성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동작만 맞게끔 동작을 하면 여러분은 합격입니다. 동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RS, T상, R상 검은색, S상 빨간색, T상 파란색, 이런 식으로 전원선을 잘 맞게 넣어 주시고, 그리고 기구함마다 나사 하나도 빠지지 않게끔 잘 조립을 하시고, 그리고 초록색 램프가 들어가는 곳에 초록색 램프를, 초록색 푸시 버튼 들어가는 곳에 초록색 푸시 버튼을, 색깔 실수하지 마시고, 이게 조립을 하고 나서 뒤집어서 꽂으면은 상하가 뒤바뀌겠죠? 그렇게 실수해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해. 동작은 초록색 버튼 눌러서 잘 동작을 하는데 기구함에서는 위에 만약에 초록색이 들어가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럼 실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구함 할 때 잘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시험 구성은 보시면 제어판이 이렇게 있는데, 제어판에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기서 상하단에 이렇게 선이, 제어선들이 들어가서 외부로 나가는 곳을 단자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자대 말고 여기 작은 8핀짜리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릴레이라고 하고, 8핀 릴레이라고 하고, 이렇게 큰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타이머 혹은 플루트 스위치 아니면 플리커 등등 8핀짜리 기능 스위치들을 저희가 이렇게 큰 소켓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원선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을 이용해서,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란색 선이 들어가 있죠. 보통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으면 MC 혹은 파워 릴레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래 보시면 혼자 따로 노는 애를 EOCR이라고 부릅니다. EOCR은 전자적 과전류 차단기를 부르는 말입니다. 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두꺼비 집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배선용 차단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동작에는 중요치 않지만 보시면 초록색 선이 있어요. 여기랑 여기 아래 보시면은 초록색 선이 있는데, 이거를, 초록색은 접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지선도 빼먹지 않고 공사를 하셔야지 이제 제어판 작업이 끝나신 거고요. 이게 보시면 다시 제 영어 약자로 해놨어요. 릴레이와 그리고 굵은색 F로 퓨즈, 파란색으로 MC, 아래 EOCR, 그리고 기능을 타이머로만 해놨고, 배선용 차단기인 MCCB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어판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바깥에 배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배관에는 검은색은 저희가 PE관이라 부르고, 아래 회색은 CD관, 그리고 위에 단자대 아래에 있는 것은 베이지색은 덕트, 아래 단자대 위에 있는 회색 네모는 케이블을 제가 뜻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화이트 램프 위에 있고 센서 아래에 있는 그 회색 네모인데, 그것을 팔각박스라고 저는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팔각박스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참치캔 같은 경우 따다가 잘못하면 손베이잖아요. 그래서 뭐 종이로도 나오고, 그 부분을 뭐 안전하게 했다고 해서 그런 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치캔은 얇은데 얘는 두꺼워요. 두꺼운데 날카로워요. 그러면 깊게 베이겠죠. 장갑을 하더라도 베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팔각박스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방금 깜빡인 것들이, 그러니까 외부의 기구함까지 연결되는 곳을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관을 얘기했고 제어판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어판은 2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2시간 이내에 작업을 하시는 것은 이제 안에 노란색 선과 아니면 전원선들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접지선인 초록색 맞게끔 이제 선을 구성을 하시는데 제어판 안에 이제 전원선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MC와 이제 파워 릴레이 혹은 EOCR의 전원선을 색을 확인하고 접속을 하셔야 되고 MCCB에도 그 전원선이 맞게 들어가야 되고 퓨즈에도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실수하지 않게끔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노란색 선으로 시퀀스도에 맞게끔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색칠을 하시면서 하시면 빠지는 선 없이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시고 배선은 전원 제어선 연결관 가로지르지 않기 그리고 정확하게 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노란색 일반적으로 제가 제어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보시면은 가운데 세 선 보이잖아요. 딱 봐도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소켓과 소켓 간에는 당연히 세로로 하면 안 되겠다를 아는데 릴레이랑 EOCR 그리고 타이머와 타이머 간에 보면 이렇게 일자로 간격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끼리 이용해서 저희가 배선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가로지르는 거라서 실격입니다. 그래서 가로지르지 않기 X 그래서 이 선은 제거하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선이 가고 세로선은 가해로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제 완벽하게 공사 규격에 맞게끔 이제 된 거고요. 제어판을 다음에 이제 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은 제가 1시간 30분 이내라고 시간을 잡았는데 보시면은 PE관과 CD관과 덕트와 케이블이 있어요. 먼저 이 검은색을 PE관, CD관을 회색, 베이지색을 덕트, 케이블을 회색으로 했는데 보시면은 PE관을 여러분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PE관은 이게 구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으로 그냥 구부리면은 찌그러져 버려서 다시 펴도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스프링 밴더를 넣어서 곡률 반경에 맞춰서 구부리시고 그리고 스프링 밴더를 넣고 무릎 혹은 팔 힘으로 하시는데 탁 하실 때 90도가 나오게끔 그 접히는 안쪽 부분이 90도가 나오게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바깥의 부분은 동그랗게 나오고 안쪽 부분은 90도가 되게끔 연습을 많이 하시고 CD관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플렉시블 관이라고도 해요. 플렉시블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유연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거는 연결하시면 되고 그리고 덕트는 안에 그냥 선을 넣고 뚜껑만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케이블은 안에 선이 다 배선이 되어 있어요. 배관도 되어 있고 그 친구는 깔아놓고 새들로 잠가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덕트를 제외한 PE관과 CD관과 케이블은 그 배관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회색 그것을 새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새들을 고르게 접히는 부분과 처음 도입 부분 그리고 너무 길면은 중간에 하나 박아주고 그리고 PE관과 CD관과 케이블에는 그러니까 제어판을 나간 다음 그리고 기구함에 들어가기 전 혹은 팔각 박스에서 들어가기 전 이곳에는 커넥터를 연결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까먹지 마시고 잘 연결을 하시고 이제 배관 작업을 이렇게 하면은 시험 자체가 끝나게 돼요. 제어판을 하고 배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구를 이제 맞게끔 지금 보시면 화이트 램프 이렇게 3개 하고 저는 이 회색으로 동그라미를 했는데 이거를 버튼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맞게끔 작업을 하셔야지 전체적인 시험이 끝난 겁니다. 진짜 이게 뚜껑을 뒤집다가 순서가 역순으로 돼서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선은 조금 여유롭더라도 이게 싹 닫으면서 그 정확한 방향에 맞게끔만 되면은 동작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뚜껑 닫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함, 그러니까 제어판과 배관 그리고 기구함까지 끝나면은 전기기능사 시험이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제가 1시간 30분 잡았는데 지금 제가 제어판을 2시간, 배관을 1시간 30분 잡았죠. 아까 시간을 4시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시간은 30분이 남는 겁니다. 그럼 그 30분 동안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겠죠. 테스트를 할 때 부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연결됐으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배선을 잘 하시면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색칠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부저로 직접 물려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시간을 최대한 다 활용을 하세요. 조립은 빠르게 하되 맞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점점 이쁘게. 제어판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배선들을 이쁘게 하려면은 케이블 타일을 이용하면 이쁘게 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이쁘게 하고, 배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 구부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연습을 많이 해서 처음 할 때 잘 되게끔 연습을 하시고, 기구함도 맞게 잘 하시고, 벽면에 그 길이와 치수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저희가 분필을 그려 놓습니다. 자 같은 경우를 자를 대서 보통 분필을 그려서 배관 작업을 다 완료를 하는데, 그거 실수하지 않게끔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기 기능사 강의가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이번에 대방 전기통신학원에서도 실기 강의를 들어가니까 이번에 이 동영상 보신 분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이왕이면 한 번에 따셔야죠. 이게 자격증이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연습해서 한 번에 전부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전기, 전자, 통신 분야 기능사부터 산업기사, 기능장, 기사까지 모든 자격증을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전기기능사를 취득하시고 다른 자격증 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